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종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수도권의 주요한 대학의 정시 모집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어떤 입결이나 이런 내용이 아니라 정시 모집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순수한 팩트만 전달해 드리는 시간이고요. 인하대, 단국대, 아주대, 과천대, 연대, 미래, 한국항공대, 고대세종, 수원대, 홍대, 세종 캠퍼스니까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의 주요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시 모집군은 인하대가 가군, 나군, 다군까지 모집을 하고요. 단국대도 가나다군에 모집을 하는데 아주대는 다군에서 모집을 주로 하고 의학과 국방디지털융합학과만 나군에서 선발하고요. 가천대는 가나다군에서 선발을 하고 연대미래는 가나군이고요. 한국항공대는 가나다군에서 나눠서 선발하고 고대세종도 가나다군, 수원대는 나군, 홍대세종은 다군에서 선발을 합니다. 자, 대학별로 특징을 한번 살펴보시면 가톨릭대는 일반 자연계열은 탐구의 지정 과목이 없습니다. 사탐, 과탐 제한이 없다는 뜻이고요. 의예, 약대, 간호는 과학 탐구를 두 과목을 필수 응시해야 됩니다. 가천대는 일반 전형 2라는 전형 방법을 폐지했는데요. 지나간 거니까 알 필요는 없는데 국수 영탐을 탈탈 털어서 가장 잘한 순으로 40, 30, 20, 10% 반영하는 방법인데 이게 폐지됐으니까 작년에 일반 전형 2로 선발했던 그런 학과들은 올해 모집 방법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체크해 두셔야겠고요. 인하대는 가군의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했는데요. 계열 구분 없이 선발을 70명 하고요. 여기는 의예과 사범, 미래융합을 제외한 나머지 모집 단위로는 2학년 때 자유롭게 진출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대는 다군에서 모두 선발을 하고요. 일반 전형 2에 해당됩니다. 단국대는 자연계열은 나다군이고요. 연대미래는 나군에서는 이 세 개의 모집 단위만 선발하고 나머지는 전부 가군이고요. 전 모집 단위가 수학 제한이 없고 일부의 모집 단위만 과탐이 필수입니다. 자, 수원대는 일반 전형 1과 일반 전형 2로 나누는데요. 일반 전형 2는 국수 영탐 중에 한 과목 버리고 45, 30, 20 이렇게 반영을 하는 거고요. 일반 전형 1은 자연계열은 수학을 고정하고요. 국영탐 중에서 우수한 순으로 30, 25, 15인데 여기 25라고 잘못 쓰였네요. 인문계열은 국어를 고정하고 수영탐 중에서 우수한 순으로 30, 25, 15 이렇게 반영을 하면 실제로 다른 대학의 반영 비율이 각 과목별로 고정되어 있는 그런 대학보다는 점수 구조가 조금 더 좋겠죠. 높은 순서대로 반영을 하니까 여기 15%입니다. 그리고 모두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하고요. 고대세종은 약학과의 지역인재 전형을 5명을 신설했고요. 약학과는 미적 기하가 필수가 아니었는데 필수 선택으로 바뀌었습니다. 홍대세종은 인문계열과 자율전공은 국어 수학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40%를 반영하고 탐구 40에 영어 20을 반영하니까 국어 수학 중에 망한 한 과목을 버릴 수 있는 이점이 있죠. 다음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은 자연계열만 수능 필수 응시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적 또는 기하를 봐야 하고 과학은 제한이 없지만 과학을 선택해야 되는 곳이 가천대의회 약학, 연대미래의회, 단국대는 자연계열 전부, 인하대 자연계열, 한국항공대 A, 가톨릭대 의회 약학 간호고요. 고대세종 약학, 홍대세종, 아주대 자연 2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부 모집 단위는 아닌 경우가 있고 밑에 그런 모집 단위들은 따로 제가 써놨고요. 과학만 필수로 응시해야 되는 경우는 연대미래 A, 인하대 A, 고대세종 자연인데 여기에 A 이런 것들은 제가 이름을 붙여놓은 거고 밑에 세부 모집 단위는 설명이 있습니다. 수학과학 모두 없는 대학은 가천대 가톨릭대, 연대미래 B, 단국대 건축, 한국항공대 B, 고대세종 자유공학, 빅데이터 이렇게고요. 여기에 파란색으로 각 모집 단위에 선택 과목 제한이 있는 거 없는 거는 나눠놨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과학이 모두 제한이 없는 한국항공대 B는 소프트웨어, 항공교통물류학과, 항공운항과, 자유전공학부, 경영학과여서 약간 문과 느낌이 나는 그런 모집 단위가 수학과학에 제한이 없는 거죠. 국어 수학의 반영 방법은요.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과 백분위로 반영하는 대학이 있고요. 백분위는 가천대, 단국대, 수원대가 백분위로 반영을 하고 나머지 모집 단위는 표준 점수로 반영을 합니다. 탐구 반영 방법은 변환 표준 점수, 백분위를 환산해서 표준 점수로 만드는 대학이 가톨릭 대학이고요. 탐구 한 과목이고 표준 점수로 반영하는 대학은 한국항공대, 홍대 세종이고요. 표준 점수를 두 과목의 표준 점수를 더하겠죠. 백분위 평균을 내는 대학은 가천대 의예나 약학 한의예고요. 백분위를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은 가천대 수원대입니다. 이런 대학은 탐구의 한 과목을 완전 망했을 때 이런 대학이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수학, 과학에 제한이 없는 모집 단위들이 있다 보니까 가산점을 주는 대학과 학과들이 있는데 가톨릭대는 자연, 공학 계열의 수학 가산점을 폐지했고요. 과탐만 5% 신설했습니다. 가천대는 자연계열 한의의 인문 자유 전공에는 미적 기하, 과학을 우수한 순으로 5%, 3% 반영을 하네요. 단국대는 건축에는 미적분 또는 기하의 10% 반영, 항공대는 B그룹에는 수학 가산점을 폐지했고요. 여기는 그러니까 확통을 선택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오라는 거죠. 미적 또는 기하를 선택한 학생에게 이점을 주지 않겠다는 뜻이고 과학에는 5% 반영을 하겠다라는 거고 수원대는 자연계열의 미적분 또는 기하의 백분위 10%, 인하대 A는 미적 또는 기하의 가산점 5%죠. 여기에 인하대 A는 위에 써놨는데요. 산업경영이나 화학공학, 생명공학, 신소제공 이런 학과들이 해당됩니다. 면접을 보는 대학은 주로 의예과 모집 단위들인데요. 가톨릭대 의예는 결격 자료라는 건 합격, 불합격으로만 나눈다는 거고 점수 반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주대는 의예과는 수능 95에 면접 5%, 국방 IT 우수 인재 전형은 1단계 수능 100에 5배수를 뽑고요. 2단계는 1단계 성적에 면접을 20% 반영합니다. 약학은 1단계는 수능 100에 10배수를 뽑고요. 2단계는 1단계 95에 면접이 5이고요. 제가 여기저기에 약간씩 철자가 틀린 게 있는데 이거는 수정을 잘해서 제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철자가 틀린 거는 카페에 와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 반영 방법은 등급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래에다가 등급 점수를 적을 건데 그 등급 점수를 그대로 반영하는 전형 총점에 반영하는 대학이 연대미래, 인하대, 아주대가 있고요. 등급 점수에다가 반영 비율을 곱해서 반영하는 대학. 등급 점수가 그대로 대학별 환산 점수가 되지 않고 반영 비율이 곱해져서 점수가 다시 바뀌는 그런 대학이 가톨릭대, 가천대, 단국대, 고대세종, 홍대세종이고요. 가산점을 주는 대학이 가톨릭대, 의약, 간 여기 세 모집 단위입니다. 그래서 영어 등급별 환산 점수는 가톨릭대 의학관 제외는 1등급 140, 138, 136, 134, 130, 126인데 여기에 140분의 200이니까 약 2분의 3 정도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2분의 3 정도가 더 곱해져서 즉 200점 만점으로 이걸 바꾼다는 거죠. 2등급과 3등급의 차는 지금 2점 차인데 바꾸고 나면 전형 총점에서는 3점 차 정도 될 겁니다. 가톨릭대 의예 약학 간호는 가산점이니까 이 점수가 전형 총점에 그대로 더해지는 거고요. 가천대도 이렇게 점수가 있는데 98분의 200이니까 약 이 점수가 2배 정도 뻥튀기가 돼서 대학별 환산 점수, 가천대 점수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실제점이라는 건 이 점수 그대로 반영한다는 거예요. 단국대는 100점, 97점, 92점, 80점 이렇게 내려가는데 곱하기 2라는 건 단국대식 점수 반영할 때는 여기에 2씩 곱해서 200점 만점으로 반영을 한다는 뜻인 거죠. 이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겠고요. 한국사는 점수 방식에 따라서 가산점을 주는 대학과 감점을 주는 대학이 있는데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감점 대학이 아주대고요. 점수가 없는데 가천대는 응시만 필수로 하면 되고요. 아주대만 감점을 하고요. 나머지는 가산점을 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등급 점수를 보면 가톨릭대는 4등급까지는 10점을 그냥 주죠. 5, 6등급은 9점, 7등급은 8점을 주니까 5등급 이하부터
전형 총점이 1000점이라면 1점 정도 손해를 보는 거고요. 감점을 주는 대학은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4등급까지 감점이 없고 5등급이 마이너스 5점, 6등급이 마이너스 10점이니까 6등급 정도 되면 점수차가 이제 많이 벌어지는 그런 셈인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총정리해서 정시 반영 비율을 정리했습니다. 이게 수학의 순서대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조금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정리한 건데요. 가톨릭대 자연계열은 국어 30, 수학 30, 탐구 20, 영어 20에 한국사가 가산점을 주고요. 가천대를 보시면 탐구 20에 영어 20은 고정됐죠? 그런데 국어나 수학은 우수한 순으로 35%, 25%를 반영하니까 국어를 잘 봤을 때는 국어가 35%, 수학을 잘 봤을 때는 수학이 35%로 반영을 하는 거죠. 선택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 가천대의 점수는 보통 100분위 기준으로 보면 다른 대학보다 조금 더 높은 느낌이 있죠. 점수가 조금 더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고, 수원대 자연계열은 수학이 30%로 고정됐고요. 국영탐 중에서 우수한 순으로 30, 25, 15 이렇게 반영하니까 이 영어가 우수할 때는 30% 반영할 수도 있고 우수하지 않을 때는 15% 반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영어의 등급 점수, 수원대 영어의 등급 점수에서는 이 비율이 얼마냐에 따라 다른 숫자가 실제로 곱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나머지는 자연계열이니까 수학의 반영 비율이 대체로 높도록 형성이 됐고, 단국대 건축의 경우에는 수학이 25%, 과학이 35%로 수학의 반영 비율이 낮습니다. 나머지도 아주대 자연1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35%로 높고요. 자연2는 더 높아서 40%까지 반영을 하네요. 고대세종은 국어 6분의 1, 수학 3분의 1, 영어 3분의 1, 탐구 6분의 1에 반영을 하고요. 한국사는 반영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제가 파란색으로 써놓은 건 각 대학별로 모집 단위에 따라서 반영 비율이 조금씩 달라서 인하대 A, 아주대 자연1, 아주대 자연2, 연대미래 1, 연대미래 2 이렇게 해서 전부 세분화해서 모집 단위를 설명해 놨으니까요. 여러분이 이거 하나하나 잘 체크해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구나 낮구나를 체크해 보시는 용도로 쓰시면 되겠고, 인문계열도 마찬가지로 어떤 과목에 순위를 적어 놓은 건 아니고, 가천대 같은 경우에는 국어 수학의 우수한 순으로 35, 25 반영을 하죠. 국어가 수학보다 우수하면 국어 35, 수학 25고요. 반대의 경우에는 수학이 35%가 되겠고, 홍대 세종은 인문계열이 좀 특이해요. 국어 수학 중에 한 과목만 택해서 40%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국어 수학 중에 하나는 개 망하고 하나는 엄청 잘 본 학생이 이런 데가 유리할 거고, 수원대는 국어 30%, 인문계열은 국어 30%로 고정하고 나머지는 우수한 순으로 30, 25, 15 이렇게 반영을 하니까 여기는 한 과목을 완전히 망했을 때보다는 전체적으로 조금 못 봤을 때가 유리하겠습니다. 나머지도 여러분이 하나하나 그냥 읽어보시면 되니까 여러분이 지원하고 싶은 대학의 반영 비율을 보면 되겠고, 아주대 인문1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죠? 여러분, 어느 모집 단위가 인문계열에서 수학의 반영 비율이 높을까요? 보통 경영, 경제 이런 대학이 반영 비율이 높죠? 이런 데는 자연계열의 학생하고 경쟁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서 접수 일정은 보통 12월 29일에 시작해서 1월 2일에 종료를 하니까 특히 마감 시한은 잘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고, 최초 합격자 발표 일정도 이렇게 발표를 하겠다고 했지만 보통 이날 이전에 발표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날까지 발표를 하겠다는 거지 이날에 딱 맞춰서 발표하는 대학은 거의 없으니까 미리미리 홈페이지에 중간중간 방문하셔서 합격자 발표 일정을 디테일하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14일과 오늘 15일에 거쳐서 수시 합격자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 수학의 바다에서도 작년보다 더 좋은 입시 성과가 있었습니다. 대략 20명에 가까운 학생이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뿐만 아니라 건대, 이화여대, 약수령 대학까지 해서 많은 합격자가 나왔고, 또 합격 가능한 예비 번호를 받은 학생도 많이 나와서 매우 기뻤고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서 수시 6강탈을 하는 학생도 있어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감정이 많이 교차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자, 수험생 여러분, 어쨌든 결과는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또 다음 차선을 위해서 열심히 남은 입시 일정을 잘 맞춰주길 바랍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